안녕하세요. 시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하승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를 소재로 해서 뭔가 좀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내는 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물론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우리의 어떤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좋은 점도 또 나쁜 점도 있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좀 제가 좋게 본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무슨 상대적으로 베를린이 더 낫고 절대적으로 서울이 더 나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소재가 베를린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미리 좀 전제로 해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를린은 좀 오래된 도시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래된 공간에서 혁신을 꿈꾼다고 했는데, 이 도시의 발전 전략이 어떻게 기존 도시들과 다른지를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또 거꾸로 새로움을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에 갖다 주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도시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에 60조 가량의 돈을 투자하면서 전국의 여러 낡은 도시들을 또 오래된 도시들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요. 베를린 도시가 이 도시재생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현장들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좀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전에 약간 몰락한 공간에 있는 이 새로 만들어진 식당이에요. 근데 저 식당의 슬로건이 I'm hungry for the power라고 돼 있잖아요. 뭔가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슬로건이죠. 제가 자주 갔던 식당이기도 한데요.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특히 도시라고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도시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문제 해결의 단위이기도 하잖아요. 유엔이 예측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205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 인구의 80% 정도가 다 도시에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의 경우만 봐도 이제는 농촌이라고 하는 맞으면 농사를 짓는 곳도 도시에서 짓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스마트팜처럼 이제 아예 이 IT를 기반으로 한 농사를 짓는 방법까지 등장하는 시대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삶의 시스템들을 보다 많은 도시들이 갖춰나가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인구 1,000만에 가까운 도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도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삶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주요한 단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도시는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도시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단서들을 좀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베를린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빈 공간이 사람을 부른다는 건데, 되게 역설적이죠. 빈 공간이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베를린이 분단됐다가 통일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공간들에서 사람이 떠나고 비어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빈 공간들이 거꾸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다른 모양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우파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던 영화 제작소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분단이 되면서 장벽이 생기니까 이 공간 앞으로 여기에 있던 영화 제작소 사람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비어 있었죠. 아무래도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휴전선 철조망 앞에서 영화 찍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긴 비어 있었는데, 이 공간에 뭐 노숙자니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니 문화예술가니 이런 사람들이 빈 공간이니까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이 공간을 베를린 시가 뭔가 좀
다른 공간을 개발을 하려고 가보니까 이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고 없었지만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꾸며온 공간이니까 버티고 안 나간 거죠. 대신에 여기서 한 30명 정도의 문화예술가들이 협동작을 만들어 가지고 베를린 시에 이 공간을 우리가 운영할 테니 우리에게 좀 권한을 달라. 이렇게 좀 협상을 해가지고 60년 동안 임대를 받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가 그 공간 자체가 생태적으로 운영이 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마을 센터 같은 기능?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저기에 뭐 서커스 공간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있고 동네 사람들을 위한 뭐 각종 요가 교실, 무슨 강좌, 그다음에 그 예술가들의 레지던시가 당연히 있으니까 거기서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벌어지는 마을 센터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이 식당도 스스로 운영하는 식당도 있어서 저 센터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교육 공간이기도 한 뭐 그런 공간으로 변신한 경우인데요. 제가 간 날이 저희가 2019년 2월 달인가 봐요. 저 날짜가 있는데 동네 앞에 저 꼬마들이 그 센터 앞에 저 꼬마들이 저렇게 A4 용지를 놓고 컵을 놓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만든 그림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그림은 제가 사온 건데 1유로를 주고 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공간 안에서 되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잘할 수 있는 대안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런 모습으로 크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공간에 있는 예술가들의 자제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 동네의 꼬마 예술가들이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공간이어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이었는데 여기는 반대거든요. 여기는 동독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통일이 되면서 저 동독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받게 되니까 월급을 많이 받게 되니까 물건을 서독을 많이 사게 되고 동독의 공장들은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망하면 저기 떠나게 되니까 저기가 빈 공간이 됐던 거죠. 저 맥주 양조장도 그 분단의 상징이었던 그 장벽 앞에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 JTBC의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다면은 저 장벽 앞에서 노래 불렀던 이적이나 태연 같은 가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기가 그 근처에 있는 공간이어서 주말이면 관광객이 아주 가득 차는 곳인데 엄청 큰 공간인데 맥주 양조장인데 지금은 쿨투어 브라워라이 쿨투어가 독일어로 이제 문화니까 문화 양조장으로 바뀐 거죠. 저기는 전시관, 극장, 공연장, 뭐 심지어 태권도장까지 각종 다양한 공간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마트도 있고요. 뭐 그런 공간들이 많으면서 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즐기고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던 거죠. 근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공장이 비었을 때 노숙자나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고 저기도 비영리 단체가 결국은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분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가 저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정말 주말이면 엄청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던 곳인데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그죠? 네. 여기는 빵 공장인데요. 이건 동네에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에 그 동네 안에 있던 건데 작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 공장은 마찬가지로 베를린 시가 저기도 동독 지역이었는데 개발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운영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곳이어서 남아있는 그런 공간인데 빵 공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빵 공장 위에다가 마을 사람들이 예술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빵 공장에 어울리는 구호를 붙여서 빵 공장 안에 소규모 아이들을 위한 영화관, 그다음에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을 위한 예술가들을 불러들이는 레지던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작은 펍, 뭐 동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저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빈 공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과 어울려서 이전에 그 공간이 가지고 있던 스토리를 안고서 아주 새로운 공간들로 다 변한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는 저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피티라고 하는 거리 예술이죠. 스트리트 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지금 있는 셈인데 거기에 성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저런 예술가들이 전거하고 있으면서 저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거를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하고 있어서 저기도 엄청 많은 관광객이 있고 주변에 저 공간들에 들어있는 건물에 있는 상가들은 우리 저 가로수길의 편집샵처럼 아주 흥미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정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 도시의 저런 빈 공간들이 오히려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가 돼서 오히려 그 공간이 더욱더 문화예술적으로 의미 있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던 경우를 말씀을 드렸다면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가난하거든요. 말하자면 독일은 지방자치가 아주 발전을 해가지고 그 베를린이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취약하면 그냥 그대로 가난한 채로 중앙정부가 뭐 수도라고 돈을 더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런 도시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를 훨씬 잘 개발하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도시의 가난이 다른 도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클라우스 보베라이트라고 하는 2000년대 초반의 베를린 시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 예. 정말 저런 가난한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공간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협동조합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공간을 기획하고 공간을 운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박물관과 공연장과 갤러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박물관과 공연장과 갤러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과 거기서 전시할 수 있는 사람과 기회를 가질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빈 공간은 뭐 돈도 안 내고 거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렴한 임대료와 싼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를린을 몰려왔고 이 몰려온 문화예술인들이 발전하는 IT 기술하고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그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베를린이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베를린은 세계 성장하는 유망한 도시, 스타트업 도시의 10위권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이나 이런 장소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문화와 예술을 만나면서 아주 다른 공간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고 그 실제 그 분단 장벽이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한 1km 정도 넘게 남아있는 곳인데 사실은 이 장벽이 무너질 때 독일이 통일되면서 장벽이 무너질 때 뭐 거의 봉익임 선달 같은 분들이 거기도 많아서 이 장벽을 뛰어다가 막 파는 거죠. 아마 여행을 가보셨던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장벽에 돌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열쇠고리 만들어서 조그맣게 파는 경우들도 있고 길거리 가다 보면 불쑥불쑥 이 장벽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서울의 청계천에 가면 저 분단 독일에서 온 장벽에 서 있기도 하는데 저거를 막 판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벽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나마 남아있는 저 길이의 분단 저 장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좀 보존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각지의 50여 개국 정도의 예술가들한테 동참의 의사를 물었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거의 한 1점 몇 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저 작품이 키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저 작품이 왜 사람들한테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식이 되냐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키스하고 있는 저 두 사람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하고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형제의 나라라고 저렇게 키스를 하고 있는 저 장면, 저거를 이 그림을 그려서 저 자체가 분단을 상징했던 공간임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게 1km가 넘게 저런 아주 다양한
그림들로 저런 그림들로 아주 다양한 그림들이 남아 있어서 아예 갤러리가 됐고요. 저기에 있는 그림들을 보러 관광객들이 이제 구경을 가는 거죠. 그래서 분단의 상징이 이제는 아주 상징적인 예술 공간으로 바뀐 경우인데, 이 저 장벽에 있는 공간이 이 바르샤워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지하철 1호선 무대가 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저 공간에 뭐 이민자나 노숙자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공간이어서 그런 통일되고 난 다음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저런 공간이 생기면서 지금은 아주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중요한 예술적 공간처럼 바뀐 거죠. 스토리가 분단의 상징이 문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공간이 그대로 있으면서. 비슷하게는 저기는 악마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베를린은 평지이기 때문에 그 높은 곳이 없는데, 저기는 이제 해발 120m의 산이에요. 전쟁 때 나온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 산인데, 우리 난지도 같은 곳입니다. 근데 저 위에 동그랗게 서 있는 공간이 미국의 도감청 부대가 분단식에 있다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떠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저기에는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 형태의 공간에 들어가 있던 예술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지금 현재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저기가 엄청 크거든요. 저기를 유럽 최대의 그래피티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쁜 그림들이 많고요. 제가 간 날도 모델이나 사진 작가 이런 사람들이랑 사진 찍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있는 저 공간은 그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저기는 합법적 공간,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들어갈 때 신용카드 결제가 당연히 안 되고 현금을 받더라고요. 현금을 받고 자기들이 이 스탬프를 찍어주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제 베를린 시하고 협의가 되면 아마 그 예술가들이 저 공간도 운영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그런 게 없어서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공간도 분단을 상징하는 공간, 전쟁을 상징하는, 냉전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그래피티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의 유럽 최대의 전시장으로 바뀌어 있는 공간, 갤러리가 된 거죠.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점이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하고 문화예술이 만나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식당이 있는 공간인데요. 비키니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히려 통일이 되면서 공간이 쇠락했던 지역인데, 서베를린 지역에 있는 곳이라서 분단된 상태는 저기가 서베를린의 중심이었습니다. 저기 시청도 있고 뭐 이런 중심이었는데,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베를린 시의 중심이 알렉산더 플라츠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저기가 쇠락하게 된 경우인데, 지금 부심권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저기에 있던 저 비키니 베를린 공간을 그 쇠락한 공간을 내부를 고쳐서 다른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쇼핑과 디자인, 푸드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의 쇼핑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저 공간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쇼핑 공간과 다르게 널찍널찍하잖아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만들었고, 가운데 나무로 있는 저 샵들이 말하자면 청년 창업가들, 우리로 치면 뭐 그런 좀 되려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베를린 시가 가감하게 기회를 줘서 저기서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팔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이 팔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주변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는 거고, 저기에 새롭게 기회와 도전의 공간을 얻은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이 자기 제품들을 팔고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전혀 다른 쇼핑 공간으로 바뀌어서, 저기에 정말 베를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기에 동물원이 같이 있거든요.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되는 이 베를린 시의 공간이 거기 같이 있어서, 저기가 아주 베를린 시민들한테는 아주 이 여가 공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단순한 쇼핑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베를린의 독특한 모습은 보존과 기억입니다. 잊지 않는 도시. 최근에 소녀상이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를린 시의 미테구에서
그런데 거기는 지금은 뭐 한국계 분들이 노력을 한 거지만 베를린 시민들이 이렇게 베를린 장벽에 관한 종합 계획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잘 보존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보존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판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죽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죽었을 텐데 그걸 다 찾아서 일일이 저렇게 그 집 앞에 추모하는 동판을 놔두고 추모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저 동판에 뭐 여기에 어떤 유대인이 몇 명이 살았고 언제 어디로 끌려갔다 이런 기록만 딱 단순하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그 날짜가 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추모하러 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제가 살던 동네의 기차역인데요. 기차역도 마찬가지로 기차역의 플랫폼 하나를 비워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디로 끌려갔는지 몇 명이 어느 날 이런 기록을 아무것도 다른 설명 없이 딱 그렇게만 남겨져 있는데 저런 것들이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정말 시내 곳곳에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있고 이렇게 유대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저렇게 따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건축에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냥 길 가다 부딪히는 저런 앞서 봤던 모습들로 상징들로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도시가 대단히 인문학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한 이 품격을 달리 보게 만드는 요소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대부분 다 이렇게 오래된 공간인데 바빌론 극장이라고 하는 저 극장은 100년 된 극장인데요. 저기서 독일의 100년 된 무성 영화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 OST를 현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100년 된 공간에서 100년 된 영화를 트는데 현대의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를 하면서 전혀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됐고요. 그 옆에 있는 공간은 산업화 시대에 베를린시에 에너지를 공급하던 공간인데 지금은 에너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혁신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저기를 운영하는 곳이 베를린 파트너스라고 하는 베를린시의 스타트업 지원센터인데 그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저한테 우리는 이렇게 오래된 공간에서 혁신을 꿈꾼다는 자랑을 한 걸 제가 그 강연의 제목으로 삼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다른 전략이 다른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쭉 길게 말씀을 드린 셈인데 이 베를린의 도시 재건을 위한 전략을 비판적 재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베를린의 총괄 건축가였던 한스 슈틴만의 방침이었습니다. 베를린 시에서 구도심에서 가장 높은 곳이 베를리너 돔이라고 하는 베를린 대성당인데 그것보다 높지 않도록 건물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의 공간들을 허물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것이 거꾸로 저렇게 소위 힙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화를 만드는 토대가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졌던 셈인 거죠. 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라우스 보베라이트 시장이 베를린이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다라고 했던 그런 역설적 사유가 이 베를린을 대단히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우리가 기존의 똑같은 성장과 개발 전략만으로 도시를 만들고 접근했을 때와 다른 이 접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도시를 만들고 훨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의 공간이 되어줬고 또 그런 도시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셈이 된 거죠. 결국 이런 다른 생각들이 저는 세상을 달리 만들고 그런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결국 세상은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창의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요. 기후위기도 그렇고 디지털이 가져온 변화도 그렇고 또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가져오는 변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변화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창의적 사유를 필요로 하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전형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만큼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생각들이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거를 베를린이라는 도시에서 봤던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함께 이런 생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